안녕하세요. 우리한테 목욕하면 보통 그냥 하루의 피로를 풀고 몸을 씻는 시간이잖아요. 근데 일본에서는요, 이 평범한 행위가 아주 깊고 풍부한 문화적 의미를 갖는다고 합니다. 오늘 그 숨겨진 코드들을 한번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이 글귀만 읽어도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지는 것 같죠? 목욕이라는 게 사실 우리 모두에게 이런 따뜻한 기억 하나쯤은 떠올리게 하잖아요. 일본의 목욕 문화는 바로 이런 아주 개인적이고 소박한 경험에서부터 시작해서 하나의 거대한 문화로 발전했습니다. 맞아요. 그냥 몸만 깨끗하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마음을 정화하고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공동체의 의식. 이게 바로 일본 목욕 문화의 핵심인데요. 아니, 목욕 하나에 어떻게 이렇게까지 특별한 의미를 담게 된 걸까요? 지금부터 그 이유를 함께 파헤쳐보죠. 자, 그럼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나볼 여정은 이렇습니다. 먼저 목욕이 가진 정신적인 의미부터 시작해서요. 동네 사랑방 역할을 톡톡히 했던 센토, 그리고 자연이 준 선물이죠. 온센에 대해서도 알아볼 거예요. 그리고 미디어에 비친 모습들과 또 이 문화를 지키려는 노력들까지 차근차근 따라가 보겠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게요. 정화, 치유, 공동체. 이 단어들이 어떻게 목욕과 연결되는지 그 뿌리부터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이 역사를 따라가 보면 정말 흥미로워요. 처음에는요, 불교 사찰에서 아픈 사람들을 씻겨주던 뭐랄까 자비의 행위 같은 거였어요. 그러다가 해이한 시대가 되면서 귀족들만 누리는 아주 우아한 휴식이 됐다가 마침내 에도 시대에 이르러서는 평범한 사람들이 모여서 이야기꽃을 피우는 동네의 중심이 된 거죠. 자, 바로 그 에도 시대로 넘어가서 대중목욕탕, 즉 센토가 어떻게 일본 사회에 아주 중요한 공간이 되었는지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여기서 진짜 재밌는 개념이 하나 나오는데요. 바로 하다카노 츠키아이라는 말입니다. 알몸 교제라는 뜻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옷을 벗으면 계급장도 다 떼는 거잖아요. 목욕탕 안에서는 사장님도 부하 직원도 없는 거죠. 모두가 평등한 인간 대 인간으로 만나는 그런 진정한 소통의 공간이 바로 목욕탕이었던 겁니다. 와, 이런 풍경 상상만 해도 정겹지 않으세요? 높은 반다이에 앉아서 동네 소식을 꿰고 있는 주인 아저씨. 뜨거운 김이 모락모락 나는 탕 너머로 보이는 웅장한 후지산 그림. 그리고 목욕 다 하고 나와서 허리에 손 딱 얹고 마시는 그 시원한 병우유 한 병. 이런 것들 때문에 센토가 그냥 목욕탕이 아니라 정말 동네의 심장 같은 곳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는 도시의 대중목욕탕 센토 얘기를 해봤는데요. 이제 무대를 좀 옮겨볼게요. 일본 목욕 문화의 또 다른 한 축이죠. 바로 자연이 만든 온천, 온센의 세계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센토와 온센, 뭐가 다를까요? 이걸 보시면 딱 감이 오죠? 센토가 북적이는 도시 속에서 매일의 피로를 씻어내는 일상의 쉼터라면요. 온센은 작정하고 떠나는 힐링 여행지 같은 거예요. 고요한 자연 속에서 몸과 마음을 제대로 치유하는 그런 특별한 곳이죠. 그러니까 온천에 간다는 게 그냥 물 좋은 데 가서 목욕 한번 해야지 이게 아니었던 거예요. 토지라는 전통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옛날 사람들은 진짜로 병을 고치거나 기력을 회복하려고 아예 작정하고 몇 주, 심지어 몇 달씩 온천 마을에 머물렀다고 해요. 말 그대로 물로 치료를 하는 장기 요양지였던 거죠. 온센에서의 하룻밤은 그 자체로 하나의 완벽한 문화체험입니다. 전통 숙소인 요카네에 도착해서 편안한 유카타로 갈아입고 그 지역의 제철 재료로 만든 정성 가득한 가이세키 요리를 맛보고요. 뜨끈하게 온천욕하고 나와서 노곤한 몸으로 즐기는 탁구 한 게임까지 이 모든 섬세한 배려와 경험이 바로 일본의 환대 문화, 오모테나시입니다. 자, 이렇게 매력적인 문화다 보니까 당연히 수많은 이야기와 이미지를 만들어냈겠죠? 근데 그 과정에서 우리가 좀 잘못 알고 있는 것들도 생겨났어요. 어떤 오해들이 있는지 한번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일본 온천하면 혹시 혼욕을 떠올리는 분들 계신가요? 그게 사실 지금은 거의 찾아보기 힘듭니다. 물론 에도 시대에는 꽤 흔한 일이었지만 근대화가 진행된 메이지 시대 이후로는 대부분 금지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디어에서 보는 혼욕 이미지는 현대의 현실이 아니라 과거의 유물이라는 거죠. 이 문장 너무나 유명하죠?
일본 최초의 노벨문학상 수상작 설국의 첫 문장인데요. 이 한 문장만으로도 우리는 눈 덮인 온천마을의 풍경 속으로 순식간에 빨려 들어가는 것 같아요. 이처럼 온천마을은 수많은 예술가들에게 영감을 주는 아주 특별한 공간이었습니다. 맞습니다. 특히 추리소설이나 영화에서 온천은 최고의 배경이 되죠.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산속에 고립된 료칸, 눈 때문에 아무도 오고 갈 수 없는 상황. 고요하고 평화로워 보이지만 동시에 완벽한 밀실이잖아요. 이런 곳에서 사건이 벌어지면 정말 긴장감이 엄청나겠죠. 실제로 우리에게 익숙한 작품 속에도 이 목욕 문화가 많이 녹아 있어요.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에 나오는 그 신비로운 목욕탕 기억나시죠? 그게 실제 료칸에서 영감을 얻은 거래요. 또 고대 로마인이 일본 목욕탕으로 시간 여행을 하는 코미디 영화 테르마이 로마이도 정말 재밌고요. 이처럼 센토와 온센은 대중문화에 아주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자, 그런데 요즘은 집집마다 욕실이 다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대중 목욕탕이 예전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소중한 문화를 그냥 사라지게 둘 수는 없겠죠. 그래서 이걸 지키려는 아주 열정적인 노력들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것 좀 보세요. 무려 420곳이 넘는 도쿄의 센토가 센토순례라는 이벤트에 참여하고 있대요. 사람들이 스탬프를 찍으면서 동네 목욕탕을 찾아다니게 하는 건데요. 정말 기발하지 않나요? 이건 단순히 숫자가 아니라 사라져가는 전통을 새로운 세대에게 알리려는 아주 활발하고 창의적인 노력의 증거입니다. 심지어 목욕 전문가 자격증도 있다는 거 아세요? 와, 저는 이거 보고 진짜 깜짝 놀랐어요. 센토의 역사나 예절에 대해 시험을 보는 센토 겸정 시험도 있고 와인 소믈리에처럼 온천 전문가가 되는 온센 소믈리에 자격증까지 있대요. 정말 이 문화의 진심인 거죠. 네, 결국 이 모든 이야기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바로 이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일본의 목욕 문화는 단순히 물을 데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데우는 이야기다. 아, 정말 멋진 말이죠. 물의 온기는 결국 사람 사이의 정, 그 따뜻한 공동체를 위한 상징이었던 셈입니다. 아마 뜨거운 증기와 탕 속에서 우리는 사회적 지위나 역할 같은 거칠애를 모두 내려놓고 가장 본질적인 모습으로 돌아가기 때문일 겁니다. 거기서 잠시나마 얻는 그 평등함과 위로가 다시 일상을 살아갈 힘을 주는 것이죠. 그러니 다음에 일본의 목욕 문화를 접하게 되신다면 이게 단순히 몸을 깨끗이 하는 행위를 넘어서 다시 온전한 나로 돌아가는 소중한 시간이라는 걸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